그리고 지금 보면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출범을 했어요. 네. 출범해서 오늘 첫 회의도 했는데 네. 좀 아까 현장 중계되는 것도 저희 보고 했는데 논란이 벌써부터 이제 불거져 있습니다. 첫 시작부터. 사실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 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어떤 당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거잖아요. 비상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도 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당면해야 할 그리고 극복해야 될 과제 뭐 셋 이러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꼽은 게 수직적 당정 관계 바로 잡아야 된다. 김건희 리스크 어떻게 할 거냐 해답을 내놓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게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가장 궁금해하는 겁니다. 왜냐 비대위 체제니까.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가 비대위원을 인선을 했습니다. 비정치인들 김여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비정치인들입니다. 네. 그런데 유독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젊어졌다. 젊어졌다. 네. 우리는 86세대 아니다. 7, 8, 9세대다. 이거 언론들이 또 만들어냈죠. 네이밍을. 7, 8, 9세대. 예, 70년대, 80년대, 90년대 뭐 이런 게 섞여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다 떠나서 정작 가장 조중동도 우선적으로 주문했고 네. 비대위 체제가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요인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오늘 비대위원 다 임명장 주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임명장 주면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수직적 당정관계 없고 네. 계속해서 야당 공격 그리고 586 청산 뭐 이런 얘기들을 강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게 비상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와 네. 그리고 이 비상 상황을 해결하는 정답 해법은 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할 얘기가 없다는 저는 그걸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없다. 아니 왜냐하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좀 바로 잡고 싶으면 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오로지 얘기하고 있는 거는 586 청산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이 가장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모든 선거는 선거 프레임이 짜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좋든 싫든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 이 여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프레임을 새로 짜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대한 반대 프레임으로 586 정치인 청산 이걸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들도 젊다는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네. 이게 지지자들한테는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뭐 어느 정도 유효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흔히 말하는 네. 중도 확장 중도층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소구력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이게 뭐 사실은 초점이 빗나가 있다 이렇게 상당히 빗나가 있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기대하는 거는 네. 다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다. 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제 민경우 지금 비대위원 오늘 네. 이제 인선이 됐는데 어제 이 지명이 되자마자 논란 발언이 지금 튀어나왔어요. 가장 최대의 비극은 네.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다. 과거 이제 본인이 이런 발언을 했고 그리고 그 발언 뒤에 즉각 사과를 했다라고 본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영상 보면 사과를 바로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약간 뭐 웃으면서 했다. 뭐 그런 논란도 있고. 네. 그리고 어찌 됐든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이 발언 자체는 부적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과를 한 것이고. 예. 근데 제가 더 우려하는 거는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오늘 또 보도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노인 비하 발언이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 일본의 조선 식민 지배에 대해서 우수한 일본 청년들이 해외 식민지를 개척한 것이다. 네. 이렇게 발언하는 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뭔가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대한연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요. 네네.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한 거예요. 오늘 근데 비대위 공개 발언에서는 여기에 대한 얘기는 또 안 하던데요? 안 하죠. 예. 불리한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우리가 네. 지적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네. 법무부 인사검증단이 있었잖아요. 장관들에 대해서 네. 국무위원들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과연 제대로 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 또 하나는
뭐 이 정도는 괜찮다, 네. 오케이 이렇게 했느냐. 네. 두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 두 가지가 다 문제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논란을 불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비대위원 인선을 했잖아요. 네. 사실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누가 누가 비대위원으로 인선되는지 국민의힘 사람들은 대부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비밀을 잘 지켰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비밀을 잘 아닙니까? 지켰지만 예. 본인이 다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아하. 그런데 여기서 다시 제대로 스크린이 민경우 안 비대위원 됐다. 같은 경우에 음. 노인 평화 발언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걸 못 골랐단 말이죠. 이것도 크겠네요. 이게 제가 파장이 봤을 클 때 것 다시 같은데요. 물어야 되는 겁니다. 아하. 비대위원 인선할 때 예. 검증을 과연 제대로 했느냐? 제대로 했느냐? 예, 이 식민사관 알고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물어봐야 그리고 된다. 또 하나 음. 너무 이념적 성향의 인물들이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조국 흑서 저자이기도 했고 그렇죠. 굉장히 민주당에 대해서 나를 세우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무엇을 겨냥한 것인가? 아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미 오늘 이재명 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만 네. 만나기 전부터 본인의 색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냈잖아요. 결국에는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봐도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한 네. 혹은 또 너무 야당에 대해서 이면적 색채 공세를 강화하는 그런 인물들이 포진이 돼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수직적 당정 관계 청산이라든가 이걸 바로 잡는데 아니네요. 비중을 두기보다는 네. 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 이 부분에도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네. 조국 흑서 저자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식민사관 가지고 있는 걸 의심받는 네. 그런 인사도 들어와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야권을 겨냥한 프레임 전쟁, 프레임 네. 싸움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공격이 제일 중요하다. 또 이런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 말씀은 꼭 마지막으로 네.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그걸 원할까요? 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바라는 바가 네. 과연 그런 것일까?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짜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국민들도 묻고 있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의원들도 네.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고개를 갸웃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언론들 보면은요. 네. 그런 의원들이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익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네.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총선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고 공천 시즌이기 때문에 자, 국민의힘 뭐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은 겉으로는 뭐 조용한 이 시간이 공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도 우리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 주간 이슈 브리핑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2023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내년에도 저 오마이 TV와 함께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우 기자랑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최진봉 교수님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와 김철근 전 실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